자, 오늘의 매매 플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려오면서 지속적으로 다이버전스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가격은 내려오지만 모멘텀은 올라가는 이런 상승의 다이버전스를 만들어 줬죠. 이렇게 다이버전스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주다가 주요한 목선, 그러니까 보통 실수를 많이 하는 공간이 이렇게 떨어질 때 여기에 목선 1번과 그 다음 여기에 목선 2번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번과 2번인데 지속적으로 매도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얘가 2번까지 치고 가는 것이 아니라 1번만 맞고 다시 내려가는 시나리오가 훨씬 좋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가격은 계속 내려오지만 모멘텀을 시원하게 내려주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1번이 아니라 2번을 강하게 치면 결국 지금 여기의 공간은 지지가 되어서 그 다음 이렇게 뚫고 올 확률이 높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상 나스닥보다는 S&P가 조금 더 명확하게 나왔지만 다이버전스를 치면서 이런 주요한 목선, 여기가 이제 2번이 되는 거죠. 여기가 1번이 되는 건데 2번을 치고 나서는 여기가 지지가 되어서 반등하고 올라오는 공간에서 초심자들이 실수하는 공간이 그 다음 저항, 그 다음 저항, 그 다음 저항에서 계속 매도를 대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공간은 이제 이평선을 뚫고 안착하면서 저항이 되었던 이평선을 뚫고 안착했을 때 그 다음 이평선까지 공간을 익절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괜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이탈했을 때 매수로 생각하는 것이 맞고요. 올라갔을 때는 추세 채널은 이제 이런 식으로 타고 올라가게 되겠죠. 그 다음 부딪히고 내려왔을 때는 다시 한번 모멘텀을 이탈했을 때 매수로 가는 길을 동행하는 것이 훨씬 괜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엘리엇 파동적으로는 이게 뚫고 나오는 순간 3파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고 이제는 반대 방향으로 5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모멘텀이 확실하게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한 지지를 부딪히고 난 이후 모멘텀은 여기를 기점으로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오지만 고점을 터치하거나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해주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 위로 모멘텀이 터져 나오는 공간을 잘 노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터져 나오는 순간 밑으로 손절을 잘 거시고 이렇게 손익비를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익비는 트레이딩 뷰 보시면 롱 포지션에서 이렇게 그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들어가시기 전에 너무 바로 캔들 밑에 두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여유를 두시고 고점까지의 거리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시간대라서 모멘텀이 한번 터져 나오고 페이크를 한번 치게 된 것이죠. 다시 한번 모멘텀을 쳤을 때 터져 나오는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유분을 항상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그리고 이때는 지금 거래하는 시간대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페이크성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시간이 아침 10시잖아요. 근데 이게 뭐 밤 11시나 아니면 자정 근처, 즉 미장 시간에 이런 모멘텀이 터져 나온다라고 한다면 보통 안착하고 다시 한번 고점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명시되어 있는 손익비가 1.37이기 때문에 공간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모멘텀을 터져 나올 때 이런 식으로 결국 힘을 받고 상방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방법을 반드시 모멘텀이 터져 나오는 시간대에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민감도를 높여서 생각해 보시면 뭐 진입 자리는 이렇게 혹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지금 캔들적으로 본다라고 해도 모멘텀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모멘텀보다는 여기서 나오는 모멘텀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점을 뚫고 날아가면 게임 플랜이 조금 더 쉬워지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있는 저항 같은 경우에는 무시하기가 힘든 저항의 라인입니다. 왜냐하면 30분과 60분에서 여기는 value area 였잖아요. value area라는 것은 결국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승인된 가격의 범주가 됩니다. 즉 시장에 가면 저희가 물건을 살 때 고가와 저가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아이폰을 산다라고 해도 아이폰이 뭐 쌀 때는 27만원, 비쌀 때는 33만원, 뭐 정가는 30만원이라고 한다면 물론 뭐 아이폰이 이렇게 싸진 않겠지만요. 이 범주를 잘 벗어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VA 영역 안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모멘텀이 들어온다면 이 윗공간까지 매수가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지만 강하게 스퀴징을 해주다가 만약에 위잭을 맞고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내려오는 첫 번째 파동이 아니라 내려왔다가 부딪히고 그 다음 내려올 때 바로 이 VA 영역 안까지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는 케이스도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매 플랜은 항상 ABC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무조건 이 VA 공간까지 올라간다
라는 것이 아니라 모멘텀으로 컨퍼메이션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쌍봉을 맞고 떨어진다면 모멘텀이 살아있을 땐 이 아래 공간이 충분히 매도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도 같은 시나리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시나리오는 차라리 모멘텀이 들어올 때 위로 크게 한번 오버슈팅을 쏴주고요. 밑으로 내려오는 이 공간에서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에서 횡보를 좀 길게 깔아준다라고 한다면 이제 횡보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 지지를 쭉 깨고 내려와주면 여기를 저항으로 다시 한번 밑으로 터져 나오는 모멘텀에 주시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큰 그림적으로는 2시간, 4시간에서 지금 10선과 20선을 맞고 올라가는 대추세 전환의 느낌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완만한 채널을 타고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위로 오버슈팅 이후에 맞고 떨어진다라고 해도 이 저점까지 노리는 것이 아니라 이 추세의 하단부 정도까지 노리는 매매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매매가 될 것 같고요. 이제 그걸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린다고 한다면 여기를 기점으로 내려와서 나중에 여기를 맞고 떨어진다고 했을 때 초반에 떨어지는 매도를 노리지 못하면 그 다음 두 번째 매도의 셋업은 조금 위험한 공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세가 이런 식으로 천천히 타고 올라가는 그림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기는 살짝 내려온다라고 해도 언더슈팅 이후에 다시 추세 채널 안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자, 데일리로 넘어와서 분석을 해보시면 지금 여기에 노란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 200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200선이 지속적으로 저항으로 작용을 하다가 이제 여기서 말아 올리게 되면 이제 200선이 최근 기점으로는 이제 처음으로 지지로 작용하는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이 먼저 한번 뚫고 올라왔고요. 다시 한번 지금 200선을 터치하는 공간이 되는 건데, 얘가 만약에 정말 추세를 틀어서 상방으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강한 상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데일리만 보고 매매를 할 수는 없지만 큰 그림과 작은 그림을 같이 보는 습관은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번외로 체크하셔야 될 것은 이제 최근에는 펀더멘탈에 의해서 특히나 그 중에서도 펀더멘탈의 예상치가 있잖아요. 그 예상치와의 괴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CPI 예상치가 6.4였는데 실제적으로는 6.2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6.7이 나온다거나 이런 괴리가 발생하면 모멘텀이 크게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체크하셔야 되는 것은 고용보고서 CPI, PPI 그리고 거기에 따른 FOMC를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보통 큰 펀더멘탈이 터져 나오는 그런 시기까지 잠잠하게 움직이다가 터져 나오는 시기에 좀 크게 움직이는 장세가 있으니까요. 펀더멘탈의 동향을 같이 보시는 것도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 드린다고 한다면 이런 강력한 3파가 터져 나왔을 때 오실레이터에서 회복할 때 1파 이후에 3파잖아요. 강력한 3파가 터져 나왔을 때 고점까지 동행하는 매수, 고점까지 동행하는 매수는 제가 항상 채널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셋업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고점 근처에서 매도를 기다리지 마시고 항상 매수를 동행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미장 시간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쉬운 매매가 될 수 있는데 일단은 고점까지 다 도달을 해 버렸습니다. 위로 터져 나와서 안착하고 날아가는 매수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살짝 뚫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뚫고 내려오고 난 이후에 여기를 안착했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위로 모멘텀이 터져 나올 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기서 기다리는 매수가 아니라 다시 한번 위로 터져 나올 때 매수를 들어가시면 되고요. 추세의 채널상 얘는 이렇게 올라왔다가 바로 가는 건 공격적인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수적인 라인은 최근의 고점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고점, 여기나 여기를 연결하는 선이 되겠죠. 그러면 이전의 고점을 연결해 주시면 조금 더 보수적인 라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점을 뚫고 날아갔다고 해도 이렇게 밑으로 다시 내려왔다가 여기를 기점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요. 올라가지 못하고 고점을 낮추고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밑으로 뺐을 때 이제는 여기를 기점으로 이 저점까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도로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횡보로 들어가는 시나리오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고점과 밑에 있는 이 피봇의 저점을 연결한 이 선이 VA의 영역, 횡보의 영역으로 갈릴 수도 있고요. 특히나 모멘텀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이전에 형성되어 있던 이 VA 영역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이제 위에 고점을 터치하고 난 이후에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 공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펀더멘탈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가정하, 지금 상태로는 다시 저점을 터치하러 가기는 그렇게
그렇게 쉬운 영역은 아니지만요. 여기에서 VA를 형성해주고 난다면, 그리고 고점이나 오버슈팅 후에 크게 맞고 한번 떨어져서 횡보를 쭉 깔아준다고 한다면 밑으로 파동을 쏴주고 다시 내려갈 때 한번 매도를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큰 그림적으로 천천히 추세를 틀어서 상방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 이 최근의 저점까지를 매도로 노리는 것보다 맨 처음 강하게 뚫고 내려오는 이 파동에서 처음 발생하는 이 매도 한 번 정도를 노려보는 셋업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금요일은 항상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잘 맞추시고, 이제 금요일에 손절이 나면 주말에 좀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수익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되는 그런 트레이딩에 초점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